반갑습니다. 저는 마을식품공장 맛식공의 박진수 대표입니다. 발표자로서는 유일하게 푸드테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식품공장 또는 음식점에 이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IC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결과들을 다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시대에 과연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사 먹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식품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맛식공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식품 전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공급기업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종별 특화 사업 SI 공급기업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한 4,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식품 공장의 특히 햇삭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듈화를 거의 완성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솔루션 파트너 기업,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지원 사업 재택 분야 근무 분야의 공급 기업으로서 이제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월정액 서비스 수조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놀랄만한 이슈를 배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 달에 무려 1억 개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쿠팡이 쳐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비율을 따져본다고 하면 한 3, 4천만 개? 그럼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달에 평균 2, 3일에 한 번씩은 거의 지금 배달 주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나 식료품의 거래액이 약 한 80%, 40% 증가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하루에 한 달에 거의 1억 주문 정도가 뜰 정도면 이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결과는 작년 조사 결과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쇼핑들은 유통 채널들은 거의 지금 하행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 쇼핑 또는 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한 모바일 중심으로 하는 음식점 배달 시장이 약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배민에서 음식점 배달 주문을 한 달에 1억 개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중심의 시장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나라도 백신을 거의 맞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드 코비드 시대가 되면서 아마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저희는 3, 4월에 이 코비드가 극복을 하고 나면 과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 이렇게 파는 음식,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이제 밀키트라든지 또는 이런 음식들은 대기업 중심의 그런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생과 영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아졌다고 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대기업을 제외한 그 중소식품기업들이 생산하는 그 제품들의 위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비자들이 끄름직한 반응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억지로라도 그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식사 형태는 어떻게 바뀔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한 70% 정도가 현재의 식습관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한 2년을 지나고 있고요. 2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문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음식을 주문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제 코로나 지금의 그런 식사나 주문 형태들은 유지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식품 공장들도 온라인 시대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살아남기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객들은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현재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들은 밀키트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공장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요. 그리고 어떤 공장들은 이제 굉장히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온라인 시대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을 했냐는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뭐랄까 좀 활성화되는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 공장이 그 라스트 마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다음 비대면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식품 공장이 비대면하고 아마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온라인 채널 중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는 온라인 채널들은 현재 그 쿠팡하고 그 이제 그 아침 배송 업체 정도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 업체들은 물론 제품들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거의 그 식품 가공 기업으로부터 주문 발주를 냅니다. 식품 공장에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고 나서 식품 공장에다 주문을 내고 나면 식품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형태로 거의 온라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식품 공장들은 이런 온라인에서 팔리는 제품들에 대해서 배송하는 시스템들을 밀접하게 가져가야 되고, 따라서 비대면 시대에서도 식품 공장에서 라스트 마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가공식품을 사 먹고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부터도 매일같이 그 식당에 이제 저도 저녁에 저는 이제 쿠팡 이츠를 자주 사용합니다. 쿠팡 이츠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 과연 내가 주문한 음식이 깨끗한가? 위생적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문해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네이버의 데이터 랩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 결과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한 1년 정도의 데이터에 식품하고 위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1년 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요, 전체 기준으로 100을 봤을 때 SNS상에서 소비자들이 50에서 80% 이상의 비율로 위생을 언급을 하더라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리고 주문했을 때 최소 2번 중에 1번 이상은 80% 이상은 과연 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할까라고 하는 언급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그 소비자들은 그 식품 공장이나 음식점이 생산하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낼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온라인 채널 중에서 식품 위생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려주고 있을까요? 현재 식품 위생에 관련되는 쪽으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 그리고 음식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대 음식점,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원산지 표시 정도를 빼놓고는 주문한 식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되어져야 됐는지는 지금 어떤 정보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정말 위생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유통 채널 쪽에서는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고 나면 이제 마약 김밥 또는 M사의 그 햄버거, 오랫동안 지나가면 또 이제 식자재 업체에서의 대형 식중독 사고 등등 정말 많은 위생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의도적으로 위생 사고를 관리를 안 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정말 위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생 사고로 인해서 이제 식품 공장이나 음식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망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에 겪게 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아져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7만 개의 식품 공장과 음식점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위생관리해. 정말 열심히 위생관리하고 있어. 햇삭 기준 충분히 준수하고 있고 청소 열심히 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을 소비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IT 서비스가 없냐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IT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불시 면제 우대라고 하는 조치를 작년도 3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햇삽이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불시 검사 면제라고 하는 달콤한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불시 검사 면제가 이제 굉장히 식품업체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않고 쳐들어와서 온갖 서류들을 다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4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반론의 기회는 주겠지만 햇삽을 취소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최근 햇삽이 인정 취소가 된다고 하면 유통회사에서 퇴출돼야 되는 이런 사태들까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식품공장에서 불시 검사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페인 포인트가 서류 작성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을 증명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을 해놓는데요. 그런 서류들을 이제 어떤 전자문서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식품기계에서 나오는 위생사고의 기록들을 서류로 작성하게 했는데 이 서류들을 센서를 꽂아서 무선 데이터로 전송을 하고 무선 기기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 불시금색 우대모치 존지를 하고 그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햇삽 인증업체는 현재 31,153개, 그리고 현재 스마트 햇삽 인증을 받은 업체는 85개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햇삽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햇삽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표시 스마트 햇삽, 이게 곧 앞으로 이제 앞으로 곧 보시게 될 로고입니다. 스마트 햇삽 인증 심사를 통해서 인증 심사를 받은 식품 공장에 이 로고를 붙여주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식품화품안전처에서는 이 로고를 집중적으로 아마 홍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시 검사 면제라고 하는 달콤한 상품을 주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왜 85개밖에 스마트 햇삽 인증을 받지 못했을까요? 구축 비용이 8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구축 비용의 부담 때문에 중소식품 기업들이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요. 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IT 솔루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력이라든지 보안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마트 햇삽 인증이 굉장히 부진한 사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스마트 햇삽 인증 관리를 해주는 저희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나면 식품기계에 가령리에서 품질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품질 관련 기계들의 미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식품 공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품온 관련 자동 게더링 설비들은 거의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여기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앞으로 좀 충족이 되어져야 스마트 햇삽이 충족되어지고 식품 공장들이 IT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햇삽 인증을 받는 업체고 햇삽 인증을 받아서 열심히 심사를 하더라도 햇삽 인증 받은 업체에서 위생사고가 발생을 하는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햇삽을 받았다고 해서 스마트 햇삽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 식품이 안전하다고 믿어줄까요? 신뢰감을 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식품공장이나 음식점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식품공장이 또는 음식점에서 위생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소비자들이 믿어줄까요? 여기에 제 강의의 답변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게 제가 아래에 두 가지 표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표는 실제로 식품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입니다. 하나는 원료관리수불부. 그래서 식품 공장에 원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품목마다 매일같이 기록해야 되는 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고 나면 실제로 그 원료가 냉동 창고에 들어왔을 때 온도 기록지까지 이렇게 관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관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품 공장에서 원료 관리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또 하나는요, 청소입니다. 청소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식품 공장의 위생 사고는 네 가지 포인트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병원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료가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경이 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설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에서 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서류 두 개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4대 위반 사항 중에 하나고요. 이 두 가지가 인정 취소에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열심히 해놓고 이 이력들을 데이터화해서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믿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액션을 하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들은 이런 불편한 것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 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로고화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위생사고 났을 때 한 번은 소비자들한테 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열심히 위생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푸드테크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는 20년 동안 식품공장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IT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주스회사 사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료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 상태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관심은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 음식적,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 내 주변인들은 SNS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소비자들은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오는 원료에 대해서 노력의 비율, 그리고 청소의 비율, 그리고 위생 평가의 비율들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식품 공장이나 음식점에
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로고들을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위생사고가 났을 때 식품공장이나 음식점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업소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보여주는 이 표를 저희 일을 보여주는 이유가 식품공장이나 음식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열심히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자료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장 최고의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식품공장이나 음식점에서 위생관리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 왜 들죠? 사고 났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는 게 보험이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식품공장에서의 위생관리도 보험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평소에 열심히 보험료 내듯이 열심히 해놓고 나면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식품위생은 보험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그리고 관리된 결과들을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고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매출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어떤 찬스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